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혹시 제도적 걸림돌이 없는지 정치권에서 꼼꼼하게 보고 계신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K푸드 수출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품목들이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과자류, 빼빼로, 허니버터칩의 경우에 6,600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대단하다. 합니다. 네.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15.4% 증가한 건데요. 올해 농식품 품목 중에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뭐예요? 바로 라면인데요. 역시, 네. 역시 앞서서 맛있죠. 이제 불닭볶음면 사례도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라면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7%나 증가한 약 1조 1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조요? 네. 우와. 이게 아마 올해 말까지는 통틀어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네. 대단해. 아 근데 좀 첨을 끼얹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향후 전망까지는 좀 낙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식품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몇몇의 어떤 식품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뭐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9인 이하의 굉장히 소규모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근데 물론 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K푸드에 대한 이 세계적인 인기 그야말로 좀 대단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죠.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네덜란드의 연간 식품 수출 규모가 1,320억 달러, 하나로 180조 원입니다. 우와. 그런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에도 미치지 못해요. 무려 120억 달러, 약 16조 원 규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는 점도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네덜란드 대단하다. 네, 이게 좋은 지적입니다만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이게 구조가 저는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주력 산업이 낙농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상 그럴 수 없다는 그렇군요. 점.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수출 촉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전 세계 21개 주요 도시에 수출 지원 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품 기업의 수출을 돕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K푸드 진출을 북미나 유럽 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다른 식품 분야 수출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이제 김이 제2의 반도체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또 수출 전망도 높다라고 했는데 저는 주목할 것은 한식의 경쟁력은 또 채식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비건 메뉴를 따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는 한식은 이제 고기 요리도 참 맛있지만 채식 기반 음식들이 많아서 그쵸. 해외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채식이 개인의 선호나 종교나 사상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가령 한국의 두부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도 두부 대전이 이제 맞아요. 네, 최종 맞아요, 후보를 맞아요. 뽑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부가 뭐 두부 푸딩, 뭐 두부 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레시피가 해외에서 지금 또 인기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밥이나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뭐 채식에도 단계가 있는데 뭐 계란만 먹는 사람들 아니면 뭐 생선까지 먹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네. 거기 이제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메뉴여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도 적합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품절 대란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현상이 되게 고무적인 게 과거에는 그런 고추장 냄새라든지 뭐 참기름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면 뭐 놀림을 받는다거나 마늘. 네, 냄새 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 말고도 뭐 사찰 음식으로 뭐 정관 스님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또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나물, 뭐 장아찌, 발효식품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한식 레시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국수나 떡볶이 이런 것들도 사실 채식으로도 다 소비가 너무 가능해서 좋죠. 앞으로 저는 한식이 이제 시장 가치가 굉장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부 푸딩 네. 너무 맛있겠다. 네. 맛있겠네요, 진짜. 뭐 채식도 채식이지만요. 저는 이제 육류파라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고기 좋아하시죠? 그 할랄 식품 수출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슬람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율법에서 허락된 것을 행해야 그쵸.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음식도 그렇지만 뭐 의약품도 그렇고 또는 화장품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율법에서 허락된 것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건 사실 음식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할랄 식품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건데 특히나 좀 이 고기로 특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지고요 또는 이제 발굽이 뭐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네발 짐승 그밖에 여러 많은 것들이 좀 금지가 되어 있죠. 심지어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식 도축 방식을 통해서 가공된 고기만 허락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할랄 식품 시장이 무려 10억 달러 규모라는 점이죠. 네. 혹자는 이제 K푸드가 적극 진출할 기회의 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회의 땅에 지금 빨간불이 켜지려고 하고 있는 점이 좀 걱정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2019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최대 이 농식품 수출 대상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이제 10월 초에서 이 그 할랄 인증 대상 수출 기업 가운데 인증 절차를 완료한 기업이 5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 조금 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액 상위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상 전체 수출액에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인 거죠.